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언통크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아이 가진 지 6개월 차 접어드는 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참고 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결국 애가 돌도 되기 전에 별거를 시작하고 그렇게 끝끝내 이혼을 했네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한의사라는 전문직이어서 아이 키우며 일을 병행하기 조금 수월했어요. 아버지 병원에서 일하며 아이 데리고 출근하기도 했고 비교적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수입이 보장되었지만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수월하진 않았어요. 호렘이라고 나이 지긋한 환자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적도 있었고 또 아이는 아빠 없는 게 학교에서 소문이 나 왕따까지 당할 정도였으니까요. 미안한 것들 천지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능력도 좋고 집안도 좋은데 계속 홀로 사는 건 아니지 않아? 애한테도 아빠의 존재가 필요할 거야.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재혼하는 거 생각해봐. 라거나 어차피 한번 갔다 와도 자기는 사자 집안에다가 자기 능력도 좋으니까 좋다는 남자들 많을 거야. 내가 아는 사람 좀 많니? 걱정 마. 좋은 남자로 고르고 또 골라 소개시켜줄게. 자기 그거 알아? 애들 다 키우고 시집 보내면 남편이랑 살아야 하는데 그때 가면 또 좋은 남자 만나기 힘들어. 외로워서 어떻게 살려고 하면서 다들 재혼을 권유했지만 솔직히 저는 남자라는 존재 자체에 질려서 싫더라고요. 내 20대 시절을 처참하게 난도질하고 도망간 전 남편에 대한 상처가 세월이 흘러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재혼 권유도 다 거절하고 그저 아이만 보고 살았습니다. 혹시 아이가 아빠를 원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아이한테 물어보았지요. 우리 이쁜 딸내미는 엄마한테 남자친구 생겼으면 좋겠어? 아빠 말이야. 아빠랑 손잡고 소풍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 아빠? 새아빠? 싫어. 난 엄마랑만 살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었지요. 그러다 아이가 커서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올라간 아이가 친구들과 싸워서 그 무리에서 배척이 된 거예요. 한참 예민한 시기에 그런 일을 겪으니까 아이는 상처를 심하게 받고 그 어린 나이에 우울증이 올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안 되겠다 하고 애를 전학 보냈지만 거기서도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결국 아이는 유학을 가고 싶다고 다른 나라로 그냥 떠나버리고 싶다고 간곡히 저를 붙잡고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어린 나이에 유학을 보냈는 게 엄마로서 썩 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힘들어하고 또 유학을 가길 원하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가서 영어라도 배워와라 하는 마음에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조카가 그곳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었기에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다는 마음에 그곳으로 보내게 되었지요. 딸은 처음에 낯선 땅에 가서 조금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걱정도 잠시 아이가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겁니다. 엄마, 여기서 만난 사람들 다 너무너무 재밌어. 진짜 나 여기 오기 잘한 것 같아. 여기서 평생 살래. 하면서 매일매일 행복해하는 전화통화 목소리를 들으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딸은 그렇게 거기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까지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이 터진 거예요. 필리핀이 좀 위험한 곳이 많아서 항상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딸에게요. 꼭 사람들이랑 무리지어 다니고 밤에는 나가지 말고 위험한 곳 가지 말라고요. 그렇게 딸은 항상 가던 곳만 가니 좀 질렸나 봐요. 같은 학교 친구 한 명이랑 필리핀 현지인들만 가는 호수? 하여튼 경치가 좋은 물가로 갔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필리핀 껄렁뱅이들이 딸한테 돈을 달라고 뭐라 했나 봅니다. 딸은 무서우니까 주머니에 있던 돈 몇 푼 주고 친구랑 그 자리를 도망쳤나 봐요. 그런데 그 껄렁뱅이들이 딸이 뒤를 몰래 따라온 겁니다. 딸이 친구랑 같이 그 호숫가, 물가 위에 절벽 같은 곳에서 서 있는데 거기로 딸을 확 밀치고 그 남자들이 냅다 도망간 겁니다. 수영을 할 줄도 모르는 딸은 그곳에서 빠져 살려달라고 허우적댔고 딸 친구는 너무 놀라서 사람들을 찾으러 막 달려간 거죠. 딸이 너무 급하니까 영어로 말을 못하고 막 한국말로 사람 살려! 라고 했나 봐요. 그러다가 딸이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결국 기절했는데 어떤 남자가 딸을 구하러 물에 몸을 던졌답니다. 그 깊은 물가에 겁도 없이 한국 아이 살리겠다고 한 중년 남자가 몸을 던진 거였어요. 딸은 겨우 그렇게 저승길 문턱 앞에서 살아 돌아왔고요. 딸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구조조치를 한 그 남자는 딸이 깨어나서 병원에 이송되는 것까지 보고 자리를 떴다고 해요. 딸이 눈을 뜨고 연신 감사하다고 하자 그 남자는 조심하라고 필리핀에서 함부로 이런 현지인들만 오는 외진국까지 외국인들이 오면 표적이 된다면서 주의를 주었다네요. 그 동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밥을 먹으려고 나왔다가 물가에서 한국말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서 환청이 들리는가 싶어서 가봤는데 한 소녀가 물가 중간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니 몸을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너무 고맙다며 연신 감사를 하고 이름이라도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 한국 남자는 끝끝내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그렇게 떠났답니다. 딸은 그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여기 있기 싫다면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문제는 딸이 그 일을 겪고 나서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제 옆에서 잠을 잘 때도 필리핀 껄렁뱅이들이 자기를 확 밀쳐서 절벽 아래 물가로 떨어뜨린 게 생각이 난 건지 막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하다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 사건 이후로 딸은 과호흡 증세에 발작이 생겨 정신과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안쓰럽고 딸을 유학 보낸 저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딸을 케어한다고 일도 그만두고 애 뒷바라지만 했어요. 그 사건 관련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딸은 기절을 할 정도로 패닉 상태와 과호흡이 왔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봤어요. 저는 딸과 함께 이곳저곳을 여행 다니며 딸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이 애미의 지극한 마음을 안았는지 딸은 점점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고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딸은 너무나 열심히 자기 공부를 충실히 했고 정시로 서울권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간 딸은 처음에 인간관계 때문에 받은 상처로 인해 두렵고 잘 적응하지 못했지만 걱정도 잠시 각종 동아리에 참석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잘 지내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대학 졸업 후 외국계 회사에 취업해서 건강히 잘 지내고 있었어요. 회사 근처로 집을 옮긴다고 하며 출가도 했고요. 막상 딸이 집을 나가니 뭔가 헛헛하더라고요. 딸이 유학 갈 때는 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있다가 없으니까 마음이 휑하고 캄캄한 집에 들어가기도 싫을 정도로 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딸 대학 간 이후로 저도 다시 한의원에 들어가 일을 했지만 좀처럼 그 외로움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각종 동호회를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마음속 한 구석이 뚫린 구멍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학 동호회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게 된 사람이었는데 저와 같이 이혼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는 없더라고요. 문학적으로 말이 잘 통하기도 했고 같은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그 남자와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위로받는 기분이라 정말 좋았습니다. 게다가 신기한 거는 그 남자의 여동생이 제가 나온 한의학과 한 학년 후배였어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남자의 아버지도 한의사여서 여동생이 한의원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이 나랑 똑같네. 어쩜 이래 신기하다 싶었지요. 첫 번째 남편이 바람 이후로 내 인생에 다시는 남자 없다 라고 생각하며 그 좋은 선자리도 마다했던 저지만 5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만난 남자가 제 마음을 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 번, 두 번 만난다는 게 한 달이 되었고 어느새 그 남자와 제가 황혼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혼의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남자에게 마음을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런 걱정도 잠재울 만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숙씨, 좋아요. 저도 지숙씨처럼 이혼의 경험 때문에 해외로 도망치다시피 나갔고 거기서 맨땅에 헤딩처럼 사업을 하느라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사람들한테 뒤통수도 많이 맞아보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적도 있었고요. 전 아내가 저에게 한 배신감에 치를 떨어 앞으로 다시는 여자 안 만나겠다고 저도 지숙씨처럼 마음을 먹었는데 반백이 넘는 나이에 이렇게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여자는 지숙씨가 처음이에요. 정말 저 지숙씨한테 잘할게요. 믿어줘요. 남자로서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지숙씨. 하면서 낮고 중후한 목소리로 저에게 고백을 하는데 눈물이 또르륵 흐르더라고요. 주책이야 하면서 닦아냈지만 정말 어두컴컴한 내 인생에 누군가 촛불을 들고 구해주러 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그 남자와의 진지한 만남을 지속해갔어요. 만난 지 1년이 넘었을 때 앞으로 남은 삶 서로를 위해 사는 게 어떠냐는 남자의 제안에 좋다고 응했고 저희는 진지하게 재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저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딸에게 엄마 남자친구 생겼다고 말은 했지만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 일을 만나고 난 후로부터 외로움도 안 타고 얼굴이 밝아지니 딸도 너무 좋아했고요. 엄마, 나 이제 다 컸으니까 여자 인생 살라고 재혼하라고 막 부추기고 응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먹었지요. 딸에게 이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재혼 이야기를 꺼내기로요. 그렇게 저와 남자 그리고 딸은 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하고 저와 남자가 한 식당 룸에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딸은 일이 조금 늦게 끝나서 퇴근하자마자 바로 왔고요. 딸이 전화로 엄마 어디야? 나 여기 앞까지 왔는데 들어가면 돼? 라고 하자 기다리라고 마중 나간다고 하며 딸을 그 한식당 프라이빗 룸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그 남자를 보여주자 딸은 흐악 하면서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며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겁니다. 한참 동안 잠잠하던 공황장애 발작 증상이 일어났고 저와 남자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방 한쪽에 딸을 눕혀놓고 딸 가방 안에 있던 약통을 꺼내 약을 먹였고 잠시 시간이 지나자 겨우 딸은 정신을 차렸어요. 식은땀으로 딸의 얼굴과 옷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숨을 가다듬고 딸은 말하더라고요. 아저씨, 저 기억 안 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지? 하고 눈을 땡그랗게 뜨고 그 이를 바라보는데 그 이는 기억이라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니?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딸은 필리핀에서 저 구해주신 아저씨 아닌가요? 라고 하자 그 이는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기겁을 하는 겁니다. 너가 그 애냐고, 정말 그 애냐고 수차례 물었고 딸은 맞다고 어떻게 내가 생명의 은인을 잊을 수 있냐며 말을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필리핀에서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한 내 한국인 딸을 구해준 그 정체불명의 한국 남자가 저가 만나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던 겁니다. 딸은 그 남자를 보자 그때의 트라우마가 갑자기 떠올라
한동안 잠잠했던 공황장애 증상이 일어나서 쓰러진 거였어요. 어쩜 좋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남자는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를 다니며 수출 수입 사업을 했기에 저는 남자에게서 필리핀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에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딸은 엉엉 울며 정말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만났냐고, 그때 성함이라도 묻고 싶었는데 저 병원 데려다 주시고 바로 떠나시는 바람에 그렇게 인연이 끝났는데, 엄마가 만나고 있다는 분이 아저씨일 줄은 정말 몰랐다며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이는 자기도 몰랐다고, 워낙 예전 일이라 기억 저편에서 잠자코 있어서 지숙씨 딸이 그 아이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때 그 아이가 중학생 정도 된 어린애라서 이렇게 훌쩍 클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너무나 놀란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었어요. 그렇게 곧 저희 셋은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며 그간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딸은 그날 그 사건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다고, 아저씨가 꿈에서 나타날 정도였다고, 너무 감사해서 아저씨 얼굴만큼은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우리 엄마의 재혼 상대로 나타나다니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쁘고 기분이 좋다며 연신 미소를 지었네요. 저 또한 나의 인생을 이렇게나 충만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 이 남자가 필리핀에서 물에 빠진 우리 아이를 구해준 남자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타지에서 우리 딸을 구해준 남자가 한국인이란 것도 신기한데 그 남자가 돌고 돌아 나의 연인이 되었다니, 그리고 그 남자의 여동생이 나와 같은 학교, 같은 과 한 학년 후배라니 세상에 이렇게 좁은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의 강력한 응원 끝에 남자와 재혼을 했고 지금은 이제 제 남편이 되었네요. 그 누구보다 저희 사이를 지지해준 것도 딸이었고요. 전 남편한테 받은 상처는 기억도 안 날 만큼 남편과의 하루하루가 감사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고생한 거 이 늙은 나이가 돼서야 다 보상받는구나. 역시 인생은 끝까지 살고 볼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저 혼자만 알기 아까운 이 이야기를 제가 자주 보는 이곳에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참 좁고 이렇게 은인을 연인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귀하게 만난 사람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잘 살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